안녕하세요 여러분, 에피가입니다. 오늘은 파티클을 이용해 글자가 나타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레몬이라고 텍스트를 입력을 했고요. 이 텍스트를 컴포지션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C, 밑에 있는 거 체크하고 OK. 그러면 얘가 이렇게 컴포지션으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진 컴포지션은 그대로 놔두고 얘를 하나 더 복제를 뜨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요. Ctrl D. 컴포지션으로 만든 애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글자에 마스크로 영역을 만들어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만들려고 해요. 자, 밑에 있는 컴포지션은 이렇게 꺼놓고요. 위에 있는 컴포지션 선택하고요. 마스크. 그리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할 거라서, 자, 좌측에다가 마스크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마스크는 M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 패스가 나타나고요. 마스크 패스의 좌측에 있는 스탑워치를 클릭을 해서 얘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타임 마커를 2초로 이동을 하고요. 마스크를 제가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하죠. 자, 여기까지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글자가 좌에서 우로 보여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이 컴포지션을 파티클의 에미터로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에 이제 솔리드를 하나 만들죠. 자, 솔리드. 컴포지션과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오케이. 자, 레이어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이펙트에 RG 트랩 코드에 여러분들 파티큘러를 적용을 하죠. 파티큘러가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이 파티클은 중심에서 이렇게 입자가 나오는 형태이고요. 이렇게 입자가 나오는데 이 입자가 이 밑에 있는 이 글자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얘를 꺼 놓고요. 위에 있는 솔리드 레이어에서 파티클 옵션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에미터를 어디로 하느냐인 거죠. 그래서 에미터는 레이어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두 번째 레이어,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레이어 이름을 좀 바꿔 놓을까요? 얘를 에미터라고 이름을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솔리드의 파티큘러에 가서 여러분들이 에미터를 레이어로 바꿔주는 거죠. 레이어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거든요. 레이어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의 에미터, 그리고 레이어의 조금 전에 우리가 이름 바꿔놨던 에미터를 이렇게 선택을 하죠. 그런데 얘가 에미터를 사용을 하려면 3D 레이어로 돼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3D 레이어로 얘를 바꿔놓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파티클 보이죠? 파티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일단 파티클이 나오고 있는데 파티클 사이즈가 너무 작잖아요. 이 사이즈는 조금 이따 키우고요. 파티클이 초당 나타나는 개수는 여기에 5000개로 일단 해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초당 얘가 5000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파티클의 사이즈, 파티클 가서 얘 사이즈는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제가 25 정도로 키우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파티클 나와 있는 이 입자들이 어때요? 약간 뿌연 느낌이죠. 파티클이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형태는 파티클 타입에서 스피어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게 되면 패더 값이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0으로 주시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죠. 자, 그리고 얘 사이즈가 지금 25인데 사이즈 랜덤 값은 여기서 제가 50을 적용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좀 작게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보여지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에미터 만들었을 때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얘는 글자 전체에서 지금 나오는 느낌이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 만들었던 이 컴포지션에서 마스크를 이 컴포지션 바깥에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스크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마스크 옵션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티클을 적용을 할 때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하더라도 레이어의 어떤 부분을 쓰겠느냐라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지만 마스크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에서 파티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지금 나타나는 이 파티클들의 시간이 지금 3초로 되어 있는데 얘들의 시간을 조금 줄여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플레이 해보면 얘들이 나타났다가
3초간 있다가 얘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 파티클의 살아있는 라이프 시간, 얘의 시간을 제가 2초로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면 파티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시간이 2초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처음에 파티클이 나타날 때 작아졌다가 커지는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 오버라이프에서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펜으로 그려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프리셋을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엔 작은 상태로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커지면서 나타났다 다시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사이즈는 됐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뭐냐? 자, 저는 여기에 그림자를 적용해 주고 싶어요. 이 입자들이 지금 겹쳐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얘들한테 그림자가 적용이 되게끔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파티클 일단 여기 에미터하고 닫고요. 라이트에 가게 되면 밑에 보시게 되면 섀도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섀도우를 이렇게 켜시게 되면 애들이 그림자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소프트니스 값이나 아니면 컬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그림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티클과 파티클이 조금 더 구분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섀도우의 투명도 값을 제가 조금만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리면 여기 부분이 점점 더 어두워지죠. 너무 어두우니까 저는 15 정도만 적용을 할게요. 이렇게 값을 적용을 해서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플레이해서 프리뷰를 한번 볼게요. 얘들이 나타났다가 퍼지는 범위가 너무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미터에 가서 얘들의 벨로시티 값 있잖아요. 벨로시티 값을 제가 조금만 줄여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벨로시티 값은 제가 50만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들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서 조금만 흐르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작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벨로시티 값을 많이 주게 되면 얘들이 더 많이 퍼지고 얘들의 값을 0으로 주게 되면 제자리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0이 되게 되면 제자리에서 나타났다가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서 사라지는 경우라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 값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느낌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값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파티클의 개수를 많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최종으로 만들 때 그때 개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프리뷰 형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글자 있잖아요. 이 글자에서 얘들이 나오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레이어,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요. 이펙트에 가서 트랜지션에 가게 되면 리니어 와이프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글자가 나타나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얘 앵글 값을 일단 이렇게 바꿔놓죠. 270도가 되게끔 이렇게 바꿔놓고요.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나타나게끔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움직이게끔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예 이렇게 안 보이게 키프레임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아까 우리 적용을 했잖아요. U를 눌러서 마스크의 키프레임을 보면 얘가 2초 있는 데까지 나타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펙트 리니어 와이프의 값도 마찬가지로 2초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얘가 다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 얘하고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 움직이게 해주면 되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패더 값을 적용을 해서 여기 부분이 부드럽게 보이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딱 끊어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패더 값을 적용을 하죠. 패더 값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형태가 만들어지죠. 이 값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70 정도를 줘서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움직임은 거의 다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수를 이제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얘의 개수를 지금 5000개로 해놨잖아요. 5000개가 아니라 제가 5만 개로 일단 바꿔 놓도록 할게요.
자, 5만 개로 바꾸게 되면 얘가 개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글자 밑에 있는 거를 가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얘가 너무 빨리 갔어. 밑에 있는 애가 너무 빨리 이동을 했죠. 그래서 얘가 좀 천천히 와야 되니까 얘를 뒤쪽으로 키를 좀 이동을 하자. 그래서 얘들 타이밍이 잘 맞도록. 자, 그러면 이렇게 거의 다 적용이 됐는데 여기에서 프리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파티클이 그 자리에서 있다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둥근 형태로 있다가 위로 약간 올라가는 형태를 만들고 싶어요. 자, 그래서 파티클로 다시 가서 환경에 가시게 되면 환경에서 바람을 저는 위쪽으로 조금만 불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얘들이 위쪽으로 좀 움직이게. 그래서 150 정도 제가 적용을 할까요? 이렇게 150 정도 주고요. 한번 프리뷰를 보게 되면 파티클이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되죠. 자, 파티클이 약간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에서 얘가 그냥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약간 둥근 형태로 올라가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엔바이러먼트 닫고요. 패스트 피직스에 가게 되면 밑에 스페셜 필드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레디우스 값하고 스트렝스 값을 적용해 주게 되면 얘가 원형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레디우스 값을 제가 여기에서 500 정도 적용을 하고요. 자, 지금 레디우스 값을 적용을 해도 얘가 아무 반응이 없죠. 자, 여기에서 스트렝스 값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강도를 제가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50 정도 적용을 할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얘가 원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얘가 파티클이 처음에 나올 때도 원형의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파티클이 나오고 다 원형이 만들어진 다음에도 다시 사라질 때도 이런 식으로 원형이 된 형태에서 만들어지고 사라지게 돼요. 자, 프리뷰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